네, 여러분 잘 쉬셨는지요? 네, 이제 그 챕터 7의 두 번째 동영상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7.3.1에서는 Turkish, 알타이 어족의 터키 언어에 대해서 그 특징, 특별히 모폴로지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7.3.2 서브섹션부터는 다른 언어들, 나머지 네 가지 언어를 여러분이 다 한번 쭉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특징들을 크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이 뭐 예문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3.2의 Mandarin Chinese, Chinese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언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Mandarin, 특별히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표준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래서 그 Mandarin Chinese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andarin Chinese는 사이노티베탄 해서 네. 사이노티베탄 어족에 속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where the genius of Turkish morphology lies in the exuberance of its process of suffixation, Mandarin Chinese makes entirely different choices from our universal Turkic, although it's to concentrate on just a few tools.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시하고 다른 점은 터키시의 경우는 서픽세이션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맨더린 차이니즈는 그 나름의 다른 초이스를 하고 있다. 다른 모폴로지컬 프로세스를 활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에서 보자면 터키시나 차이니스나 둘 다 어떤 특정한 모포로지컬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뒤에 가면서 계속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Mandarin has no process of prefixation to speak of and it has only a tiny handful of suffixes, among them the 3 in 11 그랬네요. 네, 그래서 맨더린의 경우에는 맨더린 차이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더린의 경우에는 앞서서 보았던 터키시와 마찬가지로 prefixation, 즉 접두사가 없습니다. 접두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픽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11번에 나와 있다시피 3개의 suffix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픽스가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언어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 suffixation is quite limited in Mandarin though there are relatively few suffixes and we certainly do not find words of the complexity of those in Turkish or even of words in English. 그랬어요. suffixation이라고 하는 전미사 붙이는 것은 굉장히 맨더린에서는 한정적이다. quite limited라는 표현을 썼죠. 한정적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위에서 보았듯이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suffix가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andarin also,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보시면 Mandarin also has full replication. 맨더린의 경우에는 무엇을 그러면 활성화시켜서 잘 사용하고 있냐면 reduplication이 굉장히 자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full reduplication, 완전 중첩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에 이래서 퐁당 이렇게 하듯이 퐁당을 2번 완전하게 반복하고 종알 이런 것처럼 아니면 똑똑 이런 것처럼 완전한 형태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그런 full reduplication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밑에 12번의 예시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teach a little, say a little, rest a little 이런 것처럼 지아오 또는 show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서 왼쪽에 있는 teach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full reduplication이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또 very의 의미로 매우 뭐하다 이런 의미로 여기 지금 13번에 얘가 나와 있는데 팡이 있으면 팡팡 하면 성조를 제가 잘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very fat 해서 very 무엇하다 매우 무엇하다라는 의미로 헝 하게 되면 이제 very ra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a little 동사에다가 a little의 의미를 부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형용사에 very의 의미를 부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full reduplication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13번 밑에 보시면요. Though Mandarin is relatively poor in affixation reduplication, it is incredibly
rich in compounding. 네, 그리고 앞에 full duplication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compound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ounding, 합성어를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Mandarin has not only compound nouns and compound adjectives as English does, but also all sorts of compound verbs. 그래서 compound, 그래서 그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아니면 동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컴파운드를 만드는 예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의 예시가 지금 나와 있네요. NN은 명사가 합쳐진 것이고 AA는 형용사가 합쳐진 것, 그리고 AN은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 그리고 VN은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 그리고 뭐 형용사와 동사 또는 동사와 동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컴파운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andarin has many different types of compound. Indeed, many more types than English.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그런 compounding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In Mandarin, some compounds are attributed. For example, those in 14a and d. The examples in 14b and c are coordinative compounds, and some are subordinative. For example, those in 14e to g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지금 예시를 보시면 14번에 A부터 H까지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서 우리가 앞서서 컴파운딩의 종류를 했던 거 아마 그 피겨와 함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분류했던 거, 컴파운드를 분류했던 거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미있는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e examples 그 다음 블랙 포인트 보시면요. The examples we have given above all concern lacks information in Mandarin. because Mandarin has rather little in the way of inflection. 그래서 Mandarin에는 inflection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즉 굴절을 많이 사용 안 한다는 것이죠. Nouns are not inflected for number, nor do verbs inflect for person or number. 그랬어요. 즉 명사 보통 우리가 뭐 숫자, 즉 단수냐 복수냐 이런 표시는 했었는데 맨더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숫자를 구분 안 한다는, 단수 복수를 구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사의 경우에는 person number, 즉 인칭이라든가 또는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고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tense is not marked morphologically and aspect is marked only by separate particles that appear after the verb. 그래서 또 tense, 즉 시제의 경우에도 또 이렇게 형태론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요. 또 상이 있죠. 뭐 진행상이냐 완료상이냐 이런 것들. 그런 aspect도 동사 자체에는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우리 periphrastic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회적으로 다른 어휘를 덧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맨더린에는 인플렉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andarin does have a system of noun classifiers that are used when counting or otherwise quantifying nouns, but again, separate particles rather than affixes are used to mark the class of particular nouns. 그래서 명사의 어떤 종류, 명사에도 인플렉션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명사에 따로 뭐 명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 개다 그러면 classify 몇 개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classifier 이런 G와 같은 classifier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언어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실 한국어에도 그런 게 존재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라든가 물 한 병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단위 그것을 세는 단위가 따로 단위를 표시하는 어휘가 따로 존재하듯이 중국어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oun classifier가 또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셀 때 특별히 뭐 어떤 물건을 셀 때, 사람을 셀 때 이럴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역시 이와 같이 classifier와 같이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독립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선 또 보시면 마지막으로 what this shows us is that Mandarin is just able as Turkish to come up with new words and to express grammatical distinction, but its strategy for doing so makes use of different means.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그 언어 Turkish, 터키어에서와 같이 Mandarin Chinese, 즉 중국어에서도 어떤 morphological process, 그래서 형태적인 어떤 작용, 형태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서로 다른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3.3에 보시면요. 사모안은 Austronesian, 사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오스트로네시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R이 빠져 있어서 제가 잠시 수정을 했네요.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언 어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 사모아어가 되겠죠, 그렇죠? 사모안 언어에서는 what makes Samoan an interesting contrast to Turkish and Mandarin is that it uses a wide variety of word formation processes without seeming to favor one over another.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터키어라든가 맨다린, 중국어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특별히 더 많이 사용했었어요. 터키시의 경우에는 suffixation, 맨다린의 경우에는 compounding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모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morphological process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것을 막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현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in this language we can find prefixation, suffixation, and circumfixation, both partial and full reduplication, also to some extent compounding. 그래서 접두사도 사용하고 전미사도 사용하고 circumfixation, 심지어 우리가 독일어의 예를 이제 들었었던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prefix와 suffix를 동시에 붙이는 게 circumfixation이죠. 그래서 그러한 morphological process 역시 사용하고 있고요. 또 reduplication도 partial하게, 그래서 우리말에 뭐 스르륵이라든가 사사삭이라든가 뭐 이런 partial reduplication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는 full reduplication, 아까 나왔던 뭐 퐁당퐁당이라든가 뭐 빠릿빠릿 이런 같은 그런 구불구불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컴파운드 리드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언어에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 또는 완전 중첩,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요. 또 컴파운딩, 또 합성어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존재하네요. 그래서 there's also even a bit of internal stem change in the form of morphological process of vowel lengthening. 그래서 vowel이니까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을 장모음으로 만드는 거죠. 랭스닝이니까 장모음으로 만들어면서 그 인터널 스템 체인지,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 스템 자체의 어떤 자음 모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것으로서 어떤 의미 변화라든가 기능 변화라든가 이런 걸 가져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인터널 스템 체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사모안에서는 역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morphological 프로세스를 이것저것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예시가 17번에 prefixation, 18번에 circumfixation 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20번에 suffixation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21번에 suffixation 역시 나와 있고요. 그리고 vowel lengthening까지, internal stem change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22번에 partial reduplication, 그래서 우리 라포를 랄라포로 한다던가 라고를 랄라고로 하죠. 뭐 이게 완전 중첩이었으면 full reduplication이었으면 라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랄라포 해서 라만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partial reduplication도 존재하고요. 또 23번에도 역시 partial reduplication, 24번, 25번에는 full reduplication, 완전 중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왼쪽에 아우를 아우라고 한다던가 솔로를 솔로 한다던가 이렇게 완전 중첩이 존재하고요. 26번에 보시면 compounding, 즉 합성어죠. 그래서 합성어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알라가와를 그리고 오와를 두 개를 합쳐서, 두 개의 렉심을 합쳐서 알라가와 이렇게 하면 source of wealth,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칼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성어도 만드는 그런 morphological process도 역시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합성어들은, 이 언어에서 이 합성어들은 these examples are all left-headed, endocentric, attributive compound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컴파운드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컴파운드를 분류하면서 했던 표현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26번의 예시를 보시면서 left-headed가 맞는지, 그래서 두 개의 어휘 중에서 왼쪽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endocentric, 그리고 이 두 어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있는 것인지, attributives 두 개 중에서 하나는 modifier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헤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예시들을 보면서, 위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보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although someone sentences express case relations, ergative, absolutive, and clauses are marked for tense, aspect, and mood, someone has no inflectional paradigms. someone에는 inflectional paradigm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굴절 패러다임이 없고요. In fact, relations like case, tense, aspect, and mood are expressed by independent particles rather than by prefixes, suffixes, or duplication in this language. Hence, most of our examples here have been derivational. 그래서 위에 사모안의 예시들은 전부 다 파생의 경우였어요. 데리베이션의 경우였고요. 사실 이 언어에는 inflectional 패러다임이 없으니까 inflection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뭐 suffix라든가 prefix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inflection을 보여주려면은 그냥 다른 어휘를 아예 써서 paraphrastic, 즉 우회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4에서 라틴이 나와 있는데, 이 라틴어는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러피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라틴은 like Turkish and unlike Mandarin and Samoan, Latin is a heavily inflected language. 그래서 터키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라틴은 inflection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nd like Turkish, its inflections are almost entirely suffixal. 그랬으니까 라틴도 suffixatio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suffixing language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터키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owever, its inflection looks rather different from Turkish inflection in that often several meanings are combined into a single inflectional morpheme in Latin. 그래서 터키시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터키시에서와 같이 인플렉션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몇 가지 often several meanings are combined, 몇 개의 의미들이 combine 된대요. 이렇게 조합이 돼서 서로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의 single inflectional morpheme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에서는 그것이 터키시에서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s toolbag is somewhat larger for derivation than for inflection.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morphological 장치가 있는데, 이게 derivation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들이 존재하고, 인플렉션에 비해서요. 데리베이션에는 더 복잡한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with some prefixation and compounding in addition to suffixation. 그래서 suffixation이 그 라틴에서는 suffixation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인플렉션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주로 전미사를 사용해서 인플렉션을 쓰는데, 데리베이션에 대해서는 prefixation이라든가 또는 compounding과 같은 그런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또 역시 데리베이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베이션이 그래서 좀 더 복잡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So Latin nouns are inflected for case, number, and gender, and adjectives are inflected to agree with them. 그랬어요. 그래서 라틴의 명사의 경우에는요, 뭐 case, 격, number, 수, 그리고 gender, 성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inflection을 보여주고 있고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형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이 명사하고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케이스의 측면에서나 또는 수의 측면에서나 젠더, 즉 성의 측면에서 일치할 수 있게 어떤 서픽스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붙겠죠. 네. 자, 그래서 그의 예가 지금 27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도 역시 같이 보시면 네, 그것이 과연 지금 설명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틴은 앞서서 여러분이 그 챕터 6의 인플렉션 있었죠? 인플렉션에서 라틴어의 그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 라틴어에는 인플렉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설명들이 다양하게 계속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Latin has both derivational suffixes and prefixes. 라틴에는 파생을 나타내는, 파생을 위한 suffix나 또는 prefix가 다 존재한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for example, it forms abstract nouns from verb roots by adding the suffix or. 그래서 or를 붙여서 동사의
그 동사에다가 ore를 붙이면 그 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 중에서 특별히 abstract noun, 그래서 추상적인 명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시가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티모르라든가 아모르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고 32번이나 33번 계속해서 뭐 서픽스를 붙이는 경우, 프리픽스를 붙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라틴의 그 다음에 예시에 보시면 라틴에도 역시 Latin does not use compounding as much as English and Germanic languages do, but it does have some compounds. 라틴에도 컴파운드가 존재하긴 하는데 뭐 영어라든가 또는 다른 게르만어족이 되겠죠. 게르만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의 컴파운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컴파운드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34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루트를 붙여서 하나의 컴파운드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4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니시나 베민이라고 알곤퀴언 어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보시면 알곤퀴언 language spoken in Southern Ontario, Canada. 그래서 어디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온타리오 남부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makes heavy use of affixation. affixatio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접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잡고 있고요. especially suffix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뭐 라틴이라든가 또는 그 앞에서 보았던 Turkish에서와 같이 suffixation, 전미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xtremely rich system of inflection. 이거의 하나의 특징이니까 니시나 뱀윈의 큰 특징으로 여러분은 inflection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inflection이 rich하다. 즉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affixatio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suffixation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 역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hat's most interesting about Nishina Benwin is the way that it combines bound morphemes to form new lexemes. 그랬어요. bound morpheme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morpheme 중에서도 bound면은 free하지 않다는 거니까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인 형태소,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네, 포인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nflection 특별히 보시면요. nouns have either animate or inanimate gender. 그래서 명사에는 이게 animate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냐, 생명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inanimate,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They can be inflected for number. 수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And have different forms of diminutive, pejorative. diminutive는 물론 지소사, 그래서 작은 거, 귀엽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pejorative는 이제 약간 비하시키는 표현들. What is called contemptive. 그래서 pejorative나 contemptive는 같은 겁니다. 경멸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a suffix that has a negative meaning, but one that is less strongly negative than a pejorative suffix.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iminutive, pejorative, contemptive 이와 같은 것들이 구분이 돼서 이렇게 suffix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o nouns can also occur in a locative form. locative는 여러분 location 아시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처속격이라고 보통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locative가 되겠고요. locative form and what is called obviative form. 그래서 obviative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grammatical marker로서 특별히 알곤퀴언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third person 를 나타낼 때, 특별히 3인칭을 나타낼 때, 3인칭을 나타낼 때 쓰이는 grammatical marke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뭐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which serves to distance a noun from the speaker in a narrative. 그래서 말을 할 때 화자로부터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grammatical marke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inally, there are prefixes and suffixes that indicate possession of a noun. 그래서 어떤 명사의 possession, 즉
뭐 소유격이 되겠죠. 소유격을 표현하는 뭐 소유를 표현하는 prefix 즉 접두사나 suffix 전미사가 역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설명드린 예시들이 쭉 35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뭐 이제 뭐죠? 격이라든가 또는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고요. 또 데리베이션, 즉 앞서서는 인플렉션을 얘기했는데 이제 데리베이션의 경우에도 역시 이 존재가 데리베이션에는 어떤지 한번 보시면 no less complex than inflection in this language. 그러니까 이 언어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렉션이 굉장히 발달된 언어였어요. 그래서 인플렉션에 비하면 데리베이션은 그렇게 덜 복잡하다는 거죠. no less complex니까 덜 복잡하지 않다. 즉 데리베이션도 역시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설명 정정합니다. So words rarely consist of a single root morpheme. Instead, various bound morphemes are joined together to form words.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의존 형태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어휘를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베이션이 굉장히 역시 인플렉션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시가 36에 37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예시들을 보면서 이 언어의 특성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ne thing that is striking about the morphological system of Anishinaabe and Win is the overall complexity of words. 그래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 어휘들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복잡다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ds rarely consist of a single morpheme and frequently consist of many morphemes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거의 하나의 몰피임으로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거의 없고요. frequently 아주 빈번하게 흔하게는 many morpheme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의존 형태소였죠. 의존 형태소를 여러 개를 합쳐서 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시나베 무인의 하나의 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6에 보시면 summary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omparing these languages, we can see a bit of what Sapir means about the genius of a language. 그래서 언어마다의 어떤 특성, 언어마다의 천재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Although we don't need to romanticize the unique character of each language, studying morphology opens our eyes to the different mixture and balance of word formation processes to be found in individual languages.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언어들의 특성들이 특성들 속에서 우리는 word formation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다르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Each language has a different combination of word formation process that gives the language its unique character. 그래서 각각의 언어들은 어떤 언어는 suffixation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요. 또 어떤 언어는 inflection이나 derivation을 공평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언어에서는 derivation을 더 많이, 또 어떤 언어에서는 inflection을 더 많이, 또 affixation 중에서도 suffixation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또는 컴파운딩을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prefixation과 suffixation을 공평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등등 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So what we should keep in mind. 지금 7.3에서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we should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the commonalities or universals that mark all these languages as human languages.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들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commonalities, 공통성, universals, 보편성 이런 것들을 역시 항상 살펴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들이 이렇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언어들은 이와 같은 비슷한 공통점,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염두에 항상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의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디스커션을 하고 또 문제풀이를 하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이 동영상 학습 또는 렉처 노트를 보시면서 뭔가 의문점들 생기는 의문점들을 서로 간에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메이트들 간에 또는 저와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오시고 또 디스커션을 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